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5년도 대비해서 회계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계획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커리큘럼 막 소개하고 있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커리큘럼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실천하는 거 있죠. 이게 사실 실천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 물론 이제 계획도 계획이지만 요거를 좀 거듭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안 적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뭐 설명드리지만 해봐야 됩니다. 뭐든지. 군대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남자분이라면 가보면 알아요. 가서 며칠만 지내면 뭐뭐뭐 이제 내가 준비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기 전에 아무리 뭐 군대가 어떤지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커리큘럼 막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먼저 일단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애로사항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종화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 이름이 이종화니까 이메일 주소가 이거 종화다예요. 종화다 777 골뱅이 한메일.net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빼먹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다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전화번호 같은 걸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여기로 이제 제가 전화 상담 같은 걸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오셔서 상담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멀리 있으면 이제 전화 상담. 물론 선생님 뭐 이메일로 해도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진단 같은 걸 내리고 하려면은 요 상담이 좀 필요하니까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2025년도 대비 이종화 회계학 커리큘럼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 먼저 우리 회계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9급 세무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세무직. 그래서 크게는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가 이제 하나의 바운더리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재무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계 원리라고 하는 과목이 필요한데 이 회계 원리에서 뭐가 있냐면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해서 자, 얘가 뭐냐면 복식북입니다. 차변, 대변 나오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거를 재무회계 단계에서 이제 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알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회계 원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듣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강의 안 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이미 다 강의를 해놨다고요. 그게 결론은 뭐냐, 회계 원리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교재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교재로다 여러분 듣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촉박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회계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으로 말하자면 거의 한 25시간 정도 이렇게 분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문 특강이 있어요. 인문 특강은 뭐 4시간짜리도 있고 한 6시간짜리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 특강 여러 가지인데 결론은 뭐냐면 회계학이 뭐 바뀌긴 하지만 여기 회계 원리는 안 바뀝니다. 이 회계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회계 원리라고 하는 이제 정규 과목을 이제 듣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 그게 만약에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럴 땐 일단 여기 인문특강이라는 게 있고 인문특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듣고 오시면 된다. 그럼 거기서 뭐 설명하냐? 회계학에 대한 뭐 기초적인 용어라든가 회계학 뭐 필요성이라든가 복식부기의 개념이 뭐라든가 장부에 뭐가 이런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리니까 요거를 좀 듣고 오시라. 그리고 우리 회계학 공부의 메인은 결국 뭐냐? 여기는 재무회계예요. 그 다음에 이 재무회계라는 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 같은 데서 보통 이제 경영학과나 회계세무학과 출신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거기 혹시 중급회계 있는데 그 중급회계입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재무회계 안에는 중급회계만 있는 게 아니고 고급회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급회계 결국 뭐냐면 M&A라고 합병 같은 거 이런 걸 다루는 건데 우리 시험은 이제 고급회계의 일반적인 걸 하는 게 아니고 고급회계 중에서 아주 가장 기초적인 합병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도 영어권으로 거의 한정이 돼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보통은 선생님 저 중급회계만 하면 공무원 시험 공부 다 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고급회계는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고 중급회계에서 다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급회계 내용에는 우리 합병도 있지만 지분법 같은 경우에도 고급회계에서 많이 다룬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재무회계책 안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중급회계에다가 고급회계 아주 일부분 지분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결합이죠. 합병 같은 거. 그중에서 특히 영어권 이런 것들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무튼 요거고 중요한 건 이걸 제가 회계학의 꽃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요게 전체 20문항 중에서 14문항이 출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원가 관리회계입니다. 원가 관리회계는 두 가지. 원가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다.
그리고 문항수는 총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 물론 이제 많을 때는 뭐 5문항 출제될 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4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먼저 재무회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재무회계와 원가 관리회계에 혹시 뭐 관련성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순서대로 적으셨으니까 이 순서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회계 원리하고 재무회계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먼저 하시고 재무회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재무회계하고 원가 관리회계도 되고, 사실은 회계 원리 한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도 전혀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뭐냐, 이 원가 관리회계에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회계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된다. 그리고 정부회계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3시간만 들으면 정부회계 2문항을 거의 대부분 다 맞출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의 대다수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재무회계와 원가 관리회계로 이제 한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커리큘럼상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원리를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재무회계를 좀 하신 다음에도 회계 원리를 좀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야가 좀 높아진 상태에서 옛날에 했던 거를 하면 훨씬 더, 옛날에 그냥 잘 몰랐던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마치 좀 약간 높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의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게 뭐냐, 자 그러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 기본서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 관리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는 이제 책이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재무회계와 원가 관리회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선생님, 정부회계는 어떻게 하면, 정부회계는 프린트로 하면 돼요. 프린트로. 왜냐면 그 법조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간략히 이제 출력한 다음에 기출문제에 그 대응해가지고 법조문에 맞춰서 해보면 무조건 2문항을 쉽게 맞춘다. 아무튼 기본서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말하자면 기본서가 재무회계하고 원가 관리회계에 이제 소요되는 그 시간으로 말하자면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재무회계 한 2달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 한 달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만약에 본다. 그럼 제 거는 동영상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제가 대부분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을 좀 많이 받고, 그 질문에 답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만 이제 만약에 듣는다면 재무회계는 한 40시간?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이제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원가 관리회계입니다. 원가 관리. 요거는 한 15시간? 뭐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다. 오히려 이게 15시간도 좀 과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냐, 이게 기본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기본서가 끝나면 뭘 해야 되냐?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제일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기본서 몇 회독한 다음에 기출문제 갑니까? 1회독 하면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기본서를 여러 회독해서 자기 걸로. 그렇지 않아요. 자, 뭐냐면 기출문제를 듣고 기본서를 발췌독을 한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다 보면 분명히 뭔가 막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메꿔주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걔를 회독수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 시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앉아서, 왜? 걔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걔가 낮은 곳에, 그러니까 키가 작고 이렇게 어린아이니까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그 시야하고 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얘 높이를 좀 맞춰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시야를 좀 빠르게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문제를 바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최악의 수험생은 뭐냐? 이 기본서 할 때 문제를 안 풀고 그냥 기본서 내용만 본다. 그건 최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방식도 뭐냐면, 이 기본서 뒤에 보면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 연습 문제가 다 우리 기출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왜 하는 겁니까? 그 연습 문제에는 우리 기출 문제 풀려고 한다. 모든 건 다 뭐냐? 기출 문제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기 이제 오면서 이제 그 뭐 문자 드리고 했던 내용이 뭐냐? 선생님, 기출문제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기출문제 아는 게 그게 핵심인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하고 기출문제를 잘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특히 이제 강조를 드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출문제는 당연히 기출문제집을 풀면 되는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여러분,
반드시 제 강의를 먼저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런 소리 왜 합니까? 왜 하냐면 여러분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앞에는 어떻게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데 아니 답은 나온다고요. 근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다가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답을 낼 수 있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수학 문제를 푸는데 되게 장황하게 풀어요. 시간 엄청 오래 걸려. 근데 누구는 보자마자 한 줄로 뭘 풀어낸다. 그러면 본인은 뭐예요? 한 줄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뭔가 풀이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 시간이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풀 거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린다면 얘는 쉽게 말하면 문제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뭐냐. 그런 문제를 갖다 계속 공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뭐냐. 좋은 풀이 방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 풀이 방법 몰라서. 그러면 그것만큼 좀 한탄스러운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가 이제 제가 아까 전화 상담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실패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뭐냐면 이 풀이를 잘 안 봐요. 선생님 제가 답이 나오는데요. 아니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이 잘 나오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운동선수로 말하면 먼저 자세를 잡으라고요. 자세 안 잡고 마구잡이라면 그 다음에는 고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혹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공부할 때 마찬가지고 기본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듣고 나서 이런 풀이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본인이 혹시 저보다 더 빠르고 좋은 풀이 방법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그런 풀이 방법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 그리고 혹시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그럼 제가 또 제 거로 피드백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수정을 해서 또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 강의를 꼭 들으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빠른 풀이 방법, 올바른 풀이 방법을 습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 아무튼 그 다음 조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기출문제집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제 제 거 기출문제가 뭐였냐면 800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토리를 얘기해서 그런데. 근데 이 800제가 이제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저 질문 받은 거, 선생님, 800제에 800문제 있습니까? 아니에요. 1600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1600제라고 제가 바꿨는데, 자,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이 노량진이 이제 우리가 요새도 MZ세대 공무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1000문제 이상 안 풀면 시험장에 못 가는 줄 알았어요. 불안해가지고. 아니, 내가 기출문제를 다 안 푼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시험장, 이런 마인드가 강했는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하고 제가 660제 했어요. 660제만 가지고. 근데 그것도 과하대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했냐, 여기 보세요. 300제. 300개만 풀자. 300제로 그냥 300문제를 가지고 그냥 총정리하자. 그래서 이름은 다 맞춘다. 뭐 기출문제집 해도 이게 소위 이제 말하는 이제 300제가 된다. 300제. 그 다음 그거 말고도 뭐냐. 문제를 이제 기출문제 이런 과정 같은 걸 할 때 제가 문제를 한 사이클로다가 전체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 이런 거. 기출 119가 있어요. 기출 119는 뭐냐면 이제 1월 달에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시험을 좀 빨리 봤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뭐 쉽게 말하면 총선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아마 4월 달, 4월 초에 본다면 1월 달에 온 친구도 시험장 가야 되고 가끔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1월 달에 온 친구가 선생님 저는 뭐 기출문제도 못 보고 그냥 기본서만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여기는 기출 119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시민 지방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직 그러니까 국가직 대비라고 해서 지방직의 대비가 안 된다. 다 똑같이 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국가직을 할 때 한 거고 그다음에 지방직 할 때는 서울시민 지방직 그 시험 문제만 따로 뽑아가지고 제가 핵심 기출 1, 2, 3이라는 걸 또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커리가 있고 대부분 문제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각 한 거를 하면 전체를 갖다가 다 훑을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 훑을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구성해놨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건 여기 다 맞춘다. 기출문제 뭐 300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뭐 기출 119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9급만 그러지 말고 7급 문제도 그냥 들으라고요. 어떻게 푸는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시야가 달라진다고요. 시야가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이제 운동선수인데 대학교하고 시합을 해보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합을 뛰어보면 뭔가 이제 플레이에 있어서 이제 느낌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7급 문제가 9급보다는 조금 더 약간 더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시야를 넓혀준다. 그러니까 이거 뭐 틀려도 돼요. 대신에 뭐냐? 약간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 이런 거 했을 때는 다 했다고 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와 지금이 많이 다르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출문제집이 이제 짧게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한 대신에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다 들으신 다음에 혹시 좀 부족함을 느끼면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복을 해야 된다. 반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기본서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바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출문제 한 다음에 다시 기본서의 발췌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유형자산 취득원가 부분이 약간 취약하다.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일로 가야지요. 일로 가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복습을 해주시는 거. 이런 게 발췌독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이해가 높아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기출문제를 풀리면 훨씬 더 잘 풀릴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끝난 다음에 뭐냐? 모의고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역시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모의고사의 특징이 뭐냐? 문제가 매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각 이제 그 연도 중에서도 문제가 다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피곤하죠. 왜냐면 같은 문제 가지고 해도 돼요.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뭐냐? 여러분들이 여유가 된다면 최대한 이제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를 이제 권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회계학에 만약에 실력이 많이 부족하면 이제 뭐냐? 매일같이 모의고사 하나씩 정도를 이제 풀어보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의고사에서도 여기 보시면 뭐 모의고사 집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울시나 뭐 지방직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프린트로다가 이렇게 자료 다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기출 변형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단원별이 있고 여긴 제가 안 써놨지만 전범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출 변형 모의고사에 있고 동형이 있어요. 선생님, 기출 변형과 동형은 뭐가 다릅니까? 기출 변형은 순수하게 우리 기출 문제를 제가 변형시킨 겁니다. 그에 비해서 동형은 뭐가 들어가냐면 출제된 문제뿐만 아니라 출제 예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잡아보자. 그게 역시 동형 모의고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 동형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 근데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건 역시 기출 변형 모의고사가 단연 압도적으로 여러분 만족도가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싱크로율이죠. 여러분 뭐냐면 실제 시험에서 제일 그럼 당연히 얘가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걸 하고 나면 그 얘기 뭐냐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기출문제가 거의 다 외워지다시피 해요. 그럼 뭐가 빠지냐면 매너리즘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매너리즘 빠지죠. 그래서 뭐냐? 선생님 저의 실력을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동형 모의고사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고 역시 마찬가지 뭐냐? 모의고사의 생명은 뭐냐? 해설 강의예요. 해설이 뭐냐? 빠른 풀이 방법을 이제 소개되는 게 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연차가 노량지 1년차가 아닐 수 있어요. 2년차, 3년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기출문제나 이런 거 웬만한 거 다 들어봤고 다 풀어봤습니다. 이런 분들도 제 풀이 방법을 보라. 그러면 본인이 이제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풀이 방법으로 푸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풀이 방법의 속도가 매우 빠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습득하는 게 기본 목표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해설 강의를 들으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슬럼프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85점 이상으로 잘 안 올라갑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을 찾는 게 이런 모의고사 해설을 통해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해설을 이제 들으면 뭐가 좋냐면 내가 미처 몰랐던 빠른 풀이 방법. 그리고 가끔가다 이런 겁니다. 보기 지문 중에 답이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개를 지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유형자산, 뭐 손상차 이런 데서 할 텐데 보기 지문제 여러분 시간 없으면 몇 번 찍어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풀이 과정의 제일 마지막이 답이에요. 그게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찍는 요령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를 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의심되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보세요. 마무리 특강에도 제가 나와 있는데 말 문제 같은 게 있어요. 말로 하는 거 이렇게 이론 문제. 특히 이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급 시험에서 거꾸로 됐습니다. 보통은
계산 문제가 한 13문제 나오고 말로 하는 게 7개 나오고 6개나 7개. 근데 거꾸로 갔습니다. 여기 계산이 7개고 말로 하는 게 13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분도 있었다. 근데 아무튼 말 문제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보기 지문 1, 2, 3, 4가 있어요. 저는 항상 물어봐요. 여러분 1, 2, 3, 4 중에서 몇 번 지문부터 봐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봐. 그게 뭐냐. 만약에 이제 다음 주 틀린 것은 그러면 이 보기 지문 중에서 가장 이제 틀리기 쉬운 문장이 있어요.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문장 봤더니 역시 예상대로 틀려. 그럼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 문항은 안 봐도. 그러니까 문제풀이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바로 뭐냐면 스피드예요. 스피드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야구로 말하면 여러분 투수예요, 투수. 구속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투수를 하고 싶대요. 저 제구 좋은데. 일단은 던져보세요. 그래서 150이 안 나와요. 150km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속 150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니라고요, 투수. 150 이상을 던져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메이저리그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마이너리그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160 던지는 뭐 그런 친구들 수두룩하다고 이렇게. 그럼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냐. 데려다가 이제 제구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속이 안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너무 호리호리하고 하다. 그러면 이제 체중도 좀 늘리고 해서 구속을 높일 수 있는 거 해봤는데 안 돼. 그럼 그걸 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의 속도 투수를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도 제일 중요한 건 스피드란 말이에요.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빠르게 풀이하는 이제 제 방법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는 거고. 그러려면 결국 뭐냐? 문제에서 가장 의심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와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형사 같은 거, 우리 여러분 CSI 수사대 아나요? 이렇게? 과학수사대 같은 거죠. 그럼 거기 보면 유능한 이제 형사들이고 하니까 어떤 사건 현장에 오면 뭐예요? 여기가 좀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떠올린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아주 유능한 형사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제일 좋은 게 이제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혹시 본인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물음표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서부터 읽냐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문제풀이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질문을 보세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질문. 예를 들어서 손상차든 환입은 뭐 이렇게 또는 자산의 취득 원가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는 평가손익은 또는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요. 이걸 보면 문제가 대충 빨리빨리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영어 같은 거 독해할 때도 여러분들 항상 그렇잖아요. 뭐냐면 영어 독해도 내가 질문을 보고 질문에 맞는 지문을 찾는지 아니면 난 앞에서부터 읽는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질문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세이브가 된다. 전략이 된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뭐예요? 한 문제 더 맞춘다. 과목당. 그 한 문제가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사람들의 실력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진다. 그래서 누가 더 시간을 좀 세이브해가지고 남들보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커리큘럼에서도 이제 보면 우리 이제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서를 하시고 그다음 기출 문제하고 모의고사하고 이제 마무리 특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특강은 이제 보통 언제 합니까? 시험 보기 한 달 전쯤부터 마무리 특강을 합니다. 그럼 누가 물어봐. 선생님, 마무리 특강은 마무리할 때 듣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무리 특강은 이때 듣고 그러니까 기본서하고 마무리 특강 듣고 기출 문제 봐도 되고요.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 전에 들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마치 이 마무리 특강은 뭐예요? 영화로 말하면 영화의 예고편이라고요. 이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마무리 특강 같은 걸로 이제 총정리를 한 다음에 강의를 듣면 매우 좋다. 그리고 제 강의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마무리 특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맞춘다 이제 말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가 뭐냐? 우리 기준서가 있어요. KIFRS. 시험 문제가 요 IFRS 기준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기준서를 정리한 게 여기는 다 맞춘다 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OX 특강도 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하냐면 7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고난도 문제 같아요. 난이도가 높은 거. 이건 뭐냐? 다른 시험에서 좀 나왔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막 시켜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주제를 좀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핵심 뭐 150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7급 문제로만 구성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 아무튼 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 자, 9급에서도 마무리 특강에 뭐뭐 있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말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론을 총정리한 것도 있고요. 일부러 다 매년 다르게 해놓는다고 이렇게. 이게 이론 총정리도 있고 가끔 가다 보면 계산 문제를 또 통해 가지고 정리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 마무리 특강 같은 것도 꼭 마무리에만 듣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 2025다. 그럼 2025만 듣지 말라고. 2024도 듣고 2023도 듣고 하면 돼요. 왜? 회계학은 지금 개정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이제 2027년도에 좀 중요한 뭐 개정사항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과는 무관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마무리 특강을 꼭 마무리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부회계가 있어요. 정부회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기본 이제 사이클인데 요 사이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3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정부회계가 두 문항이 나오는데 강의 시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만 하면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정부회계 핵심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 그러면 핵심 조문이 뭐냐? 그게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관한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개의 조문이고 그다음에 이 조문이 엄청 두껍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쳐봐야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기출문제가 거의 절대 다수가 해결된다. 근데 기출문제 중에 해결이 요걸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2번 이상 나왔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기출문제 A라는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언제 공개됐어요? 2007년도부터 공개가 됐다고요. 그럼 200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거 왜 낸 거예요? 틀리라고 준 거예요. 그 뒤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기출문제 매년 이거는 뭐냐? 우리 국가직 9급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급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또는 회계 원리, 관세직이죠. 그 모든 걸 다 아우른다. 이렇게. 거기서 딱 한 문제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문제의 의도는 뭘까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 틀리라고 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기출문제는 적어도 2번 이상 출제가 된 것서부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정부에게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워낙 여기가 범주가 좁아가지고 문제 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인데 저한테 선생님 이 정부에게 실무에 감습니까? 이걸 왜 써요? 세무 공무원이. 쓸모가 없죠. 근데 그냥 내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범위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주를 어기면 난리 나죠.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회계학이라고 낸 거예요. 회계학. 시험 과목 이름이. 그러니까 이 회계학에는 정부에게 들어가고 정부에게도 조문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조문을 정해주고 그 법조문 내에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막 연관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쉽게 말하면 바운더리 그걸 안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회계학이고 정부에게 관련된 모든 문제를 내도 혹시 뭐 출제 미스 등으로다가 소송에 걸리지 않게끔 구성해놨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3시간만 투자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것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정부에게 핵심 조문하고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기출문제를 이 핵심 조문하고 연결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출문제를 풀고 여러분 이거 우리 조문에 어디 몇 조, 몇 항, 몇 호입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거기를 형광펜으로 칠한다고 이렇게. 아니면 밑줄을 치든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특정 조문에 집중적으로 형광펜이 칠해진다. 거기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두 문제를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 여기 보면 정부에게 예규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규가 한 800페이지, 900페이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근데 아예 기출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 권장상 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이거 나오면 틀리면 남한테 틀리는 거 다 틀린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요. 하지만 수험생 중에 저 공부할 게 더 이상 없는데요. 그러면 해야죠. 이거. 근데 쉽게 말하면 2024년도 국가직 시험에서도 역시 요거 안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3시간만 잘 투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커리큘럼을 정리해 보면 자 본인이 저 대학교에서 저 회계세무학과 출신이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도 돼요.
근데 저 대학교 학점도 별로 안 좋고 공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또는 공부한 지 오래됐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다 잊어서. 그러면 여기부터 출발하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냐? 회계원리 교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얇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시간이 안 되다 그러면 인문특강 같은 걸 들어주고 인문특강도 다 달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뭐 이제 여유가 될 때마다 뭐 프리패스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인문특강을 한 번씩 들어보라. 한 배속 높여서 한 1.5배속이나 2배속 들어봐라. 그러면 새로운 세상, 즉 실력이 쌓임에 따라서 내가 옛날에 놓쳤던 거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요거고. 그 다음에 회계학의 꽃은 뭐라고 해서 여기 재무회계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중급 회계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 나올 수 있는 예상 기출 문제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라고 한 게 뭐냐? 수업 중에 어떤 설명을 하고 바로 기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그게 다 매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이제 공부를 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기출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느 내용과 관련된지 모른다 이런 뜻.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안 하지만 이제 옛날에는 사전을 영어 같은 거 사전을 찾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사전이 제일 소중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전을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공부를 이제 잘 못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전 찾는데 헤매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냥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사전을 이제 뭐 잘 뭐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안 보니까 그죠? 이제 쉽게 말하면 잘하는 친구 펼치면 거의 한두 장 내에서 뭐가 나온다? 내가 찾는 단어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명심하셔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찾으면 제가 형광펜 이렇게 단어를 칠해놓거든요. 이렇게 그죠? 또 찾았잖아요. 아, 원래 다 기억됐어야 되는데 그죠? 색칠 한번 더 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결국 뭐냐? 내 스스로 이제 자극을 받는. 나 분명히 이거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 찾는 게 아니고 옛날에 찾았던 단어 또 찾네.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찾았었구나. 좀 더 신경 쓰여. 이거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재무회계에서도 결론은 뭐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게 기출문제 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어떤 문제 나왔을 때 이게 재무회계 어디에 관련돼? 재무회계 예를 들어가지고 4장이 재고자산이에요. 5장이 유형자산, 6장이 뭐 무형자산이다. 7장이 뭐 금융자산이다. 8장이 유동부채다. 9장이 이제 비유동부채다. 10장이 자본.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그 중에 어디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의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 수업은 무조건 요거 하고 나서 바로바로 뭐다 문제를 푸니까 되고 그 다음에 이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온라인 동영상으로 보면 이게 한 40시간 정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또 물어본다. 선생님, 그럼 뭐 하루에 한 1시간씩 들어서 40일 동안 들으면 망한다니까요. 항상 이 회계학 공부는 뭐냐? 무조건 몰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만약에 질리지만 않는다면 선생님 제가 24시간씩으로 해보면 내가 하루에 이제 잠을 이제 뭐 한 6시간씩을 자고 나머지 그 시간 빼고 해서 만약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한 14시간 정도 된다. 그럼 곱하기 3을 해보세요. 그럼 요게 42시간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저 이거 재무회계 3일에 독파하겠습니다. 매우 좋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런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 원가 관리액이 마찬가지예요. 원가 관리액 한 15시간 정도 그 정도 분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저 원가 관리액에 이거 하루에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매우 훌륭.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선생님 저 일주일 만에 이거 기본 강의 다 들을 수 있을 것 된다니까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만 투자해도 여러분 이게 변하는 거고 이런 식의 공부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실패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실패합니까? 이걸 영어처럼 생각하는 거. 선생님, 저 하루에 1시간 망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회계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몰아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몰아서 들을 때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하루에 한 4시간씩 이렇게 동영상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시간이면 한 열흘 정도면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선생님 저 하루에 1시간씩 해서 한 40일씩 하겠습니다. 근데 뭐 며칠 또 빠지기도 하면 건너뛰고 하면 한 2달씩 걸려. 그럼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기본 강의에서 권장사항은 뭐냐? 권장사항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에게는 이게 별도라고 해서 그냥 3시간만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되는 거죠. 회계 원리도 마찬가지이고 뭐 하루라든가 아니 이틀 정도면 이거 다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적어도 보름 15일? 15일 안에 요거를 좀 그러니까 뭐냐면 100%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고 강의를 최대한 빠르게 좀 들어볼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요거 뭐 하나가 됐든
한 요거 내지는 여기 뭐 기출 165라든가 한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총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요거 한 다음에 다시 기본 강의 들은 거 있죠? 시간 때문에. 그거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단어 한 번만 들어도 끝이라고요. 근데 어떤 단어 한 번은 잘 안 돼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그 단원을 만약에 좀 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유형자산이고 손상차순위 취약하면 거기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요. 그럼 내가 기출문제를 꽤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월등히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걸 또 강조드리려면 여기 모의고사 있죠?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내가 시간만 되면 모의고사 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채점도 하고 해설도 듣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으면 뭐예요? 해설만 들으라고요. 그래도 세상은 바뀌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해설 강의를 들어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는 만약에 모의고사를 제일 처음에 쭉 눈으로 스캔할 거 아니에요.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죠? 시험지게 넘겨본다고 이상 있나 없나? 그리고 자기 점수를 쓰라고요. 그러니까 나 20개 중에서 18개 맞출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을 재고 풀란 말이에요. 모의고사 제일 중요한 건. 보통은 제가 2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이제 풀라고 합니다. 20분 정도. 그리고 쓰라고요. 뭘 씁니까? 20분 풀었으니까 내가 몇 개 맞춘 것 같다. 거기 찍는 것도 포함돼야 돼. 느낌상 이게 답은 이거 같다. 그럼 맞을 것 같다. 그럼 포함시키라. 그럼 17개다. 실제 채점을 했더니 뭐 17개나 18개 나오면은 매우 훌륭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9개나 10개 나왔어요? 만약에. 점수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측치랑 많이 빗나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 함정에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문제풀이 속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모의고사를 강조하는 게 뭐냐? 실전 경험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제 남자분들 격투기 같은 거 거기 보면 이 사람의 전적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고 노쇠화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하고 싸워봤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기본 이상을 한다. 근데 전적이 얼마 안 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전승이에요. 근데 그게 3승이에요. 3번 이겼다고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네 번째 가서 엄청 터질 수도 있고, 이렇게 너그아웃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실전 경험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 뭐 야구 선수들도 뭐 몇백 경기를 출장했다, 보통 몇천 경기를 출장했다. 이게 왜 의미가? 그만큼 실전 경험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왔는데 한 경기 나온 거, 아니면 또 한 네다섯 경기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을 다 평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 모의고사를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마무리 특강 했죠? 그럼 마무리에만 듣는 게 아니다. 미리 듣고 나서 해도 된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같더라.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내용이 다 조금씩 다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본 강의도, 여기 보세요. 기본 강의도 제가 뭐 A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똑같은 게 B라는 것도 있고 C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럼 복습할 땐 이걸 듣거나 이걸 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마다 이제 학생들이 뭐 질문하는 게 포인트 달라서 혹시라도 내가 지난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하지 않았던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한다면 점점점 다져지기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 이메일 주소 있죠. 네이버도 있어요. 똑같이. 근데 제가 네이버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한 메일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전화 상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수험생 중에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막 통화하고 싶었어요. 왜? 시험에 나오는 걸 꼭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순서라고 해요. 순서.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하죠. 왜? 노는 거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막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은 결국 뭐예요? 공부할 때 공부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 기간을 단축하려면 제일 좋은 게 그게 순서라고. 순서. 공부의 순서. 이 커리큘럼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뭐냐? 이 커리큘럼에 맞게 여러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분명히 처음에 좀 듣다 보면 시행착오가 온다고. 그럼 뭐라고요?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빨리빨리 고치라고요. 제 별명이 뭐였었냐면, 제가 공부할 때 제 별명이 질문맨이었어요. 왜? 질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궁금하니까 질문하죠.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한다고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질문을 해주라. 이렇게. 그리고 그게 빨리빨리 돼야 되지. 끙끙끙 앓고 시험에 떨어지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원 합격하시려면 저한테 이제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커리큘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죠? 실천하자고요.
실천 안 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고 싶은 게 뭐냐, 합격하면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나아요. 최근에도 이제 막 아파가지고 수험생인데 마지막 면접까지 아픈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친구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격을 하고 나면 모든 병이 다 시든지 뭐 역류성 식도염증 다 나아요. 이렇게 뭐 허리 아프고 다 났습니다. 맨날 콜록콜록하고 기침 다 났습니다. 그게 결국 합격이에요. 합격이 모든 거를 다 시든지 낫게 해준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합격하고 밝게 웃는 그 미소를 보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원 합격하시고 애로사항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